내 인생이 드라마라면 이 채널은 당신의 인생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바로 지금 당신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게 알림종까지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 주인공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황혼의 비밀.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는 10월의 어느 아침, 박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펼쳐들었다. 65세의 그에게 신문은 더 이상 정보의 창구가 아니라 현실 도피의 수단이었다. 부도 소식, 폐업 뉴스, 실업률 상승, 모든 기사가 그의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 2년 전 30년간 운영하던 중소제조업체가 문을 닫았을 때 그는 단순히 사업가로서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아내 진숙이 가정부 유니폼을 입고 방에서 나왔다. 62세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했지만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집 일을 하러 나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영수의 마음은 매일 아침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남편의 무능력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최근 들어 영수는 아내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진숙은 전보다 화장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일에서 돌아올 때의 표정도 예전과 달랐다. 무엇보다 자주 늦었다. 처음에는 청소할 곳이 많아서였고 며칠 전에는 주인분이 손님을 초대해서였다. 오늘은 주인분의 접대 때문에였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모두 그럴듯하면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진숙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영수의 시선을 피하듯 서둘러 문을 나섰다. 혼자 남은 영수는 아내의 핸드백에서 떨어진 고급 초콜릿을 발견했다. 비싼 수입 초콜릿이었다. 가정부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 주인이 있을까? 영수의 의심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진숙이 타고 간 버스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1시간 남짓 걸리는 길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애썼다. 3개월 전 이 일자리를 구할 때만 해도 단순히 경제적 필요 때문이었다. 남편의 자존심을 생각해댈 수 있으면 멀리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버스에서 내려 고급 저택 앞에 선 진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얀색 2층 양옥집은 그녀가 살던 낡은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랐다. 넓은 정원에는 가을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집 전체에서 풍기는 고급스러움이 그녀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를 긴장시킨 것은 집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 때문이었다. 인터폰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집주인이 직접 나타났다. 최경일, 64세. 대기업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진숙에게 그는 다른 의미였다. 40년 전 그녀의 첫사랑이었던 남자.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매는 그대로였다. 다만 젊은 시절의 순수함 대신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로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사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경일은 수개월 전부터 진숙을 찾고 있었다. 오래된 친구들을 통해 그녀의 근황을 알아본 것이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묘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40년 전 놓친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 말이다. 어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일의 설명은 간단했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고 당분간은 그가 혼자 집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상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영수의 의심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다. 아내가 가져오는 고급 선물들, 늦어지는 귀가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아내의 분위기. 진숙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고 동시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영수는 우연히 진숙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화장실에 가면서 충전기에 꽂힌 휴대폰이 울렸는데 화면에 최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메시지 내용이 일부 보였는데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는 문구가 단순한 업무 관련 연락치고는 너무 다정해 보였다. 영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아내와 그 집 주인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그는 더욱 세심하게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진숙이 일에서 돌아올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듯한 행동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한편 진숙은 경일과의 만남에서 점점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40년 전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다. 경일은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과거의 감정을 암시하는 말들을 자주 했다. 40년 전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같은 말들이었다. 1982년 봄 대학교 4학년이던 진숙에게 경일은 세상 전부였다. 경영학과 2년 선배인 그는 학생의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그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두 사람은 졸업 후의 미래를 함께 그렸고 경일은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진숙의 집안은 시골의 평범한 농가였다. 부모님은 일찍부터 그녀의 결혼을 걱정했고 마침 같은 동네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박영수라는 청년이 중매를 신청해왔다. 영수는 성실하고 사업 감각도 있어 보였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상대였다. 우리는 신분이 달라. 진숙이 경일에게 한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경일의 집안은 부유했고 그는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그녀는 시골 농부의 딸로서 가문의 기대와 의무를 저버릴 수 없었다. 1983년 가을, 진숙은 영수와 결혼했다. 소박한 시골 결혼식이었지만 두 가족 모두 만족스러워했다. 영수는 진숙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숙도 비록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영수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숙은 경일에 대한 기억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다. 현재로 돌아와서 진숙은 점점 더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다. 경일은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과거의 감정을 계속 언급했고 그녀 역시 완전히 무관심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경일이 제공하는 후한 대우 마이너스 높은 급여, 고급 선물, 편안한 근무 환경 마이너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녀에게 큰 유혹이었다. 하지만 진숙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경일이 그녀를 고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수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워왔다. 진숙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기회로 삼아 그녀를 다시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영수의 사업 실패에 경일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었다. 20년 전 경일은 우연히 영수가 진숙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업상 만날 일이 있었는데 영수의 명함을 받고 주소를 확인하면서 그가 진숙의 남편임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때부터 경일의 마음속에는 묘한 질투와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경일은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은밀하게 영수의 사업을 방해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계약들이 성사되지 않도록 뒤에서 조작했다. 대기업들과의 거래에서 영수의 회사가 불이익을 받도록 정보를 흘리거나 경쟁업체가 유리하도록 뒷거래를 하는 식이었다. 영수는 점점 더 많은 의심스러운 단서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은 단순한 업무 연락을 넘어서는 내용들이었다. 오늘 입으신 옷이 참 예뻤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같은 개인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문구들이었다. 또한 진숙이 가져오는 선물들도 점점 고급스러워지고 있었다. 명품 핸드크림, 프랑스 향수, 고급 차 등 이런 것들을 단순히 가정부에게 주는 주인이 있을까?
영수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결정적 단서는 진숙의 일기장에서 나왔다. 우연히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일기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일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멋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영수는 경일 오빠라는 표현에서 두 사람의 과거 관계를 직감했다. 그날 밤 영수는 진숙을 추궁했다. 최경일이 누구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숙은 당황했다. 그냥 직장 상사예요. 거짓말하지 마. 일기장에 경일 오빠라고 적혀 있던데? 영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진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맞아. 경일 씨는 내 대학 시절 선배였어. 진숙의 고백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된 일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수는 아내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럼 왜 그 사실을 숨겼어? 진숙은 남편이 오해할까봐 숨겼다고 설명했지만 영수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들렸다. 단순한 선후배 사이라면 왜 숨겨야 해? 그의 추궁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비싼 선물들은 뭐고? 늦은 귀가는 또 뭐야? 며칠 후 영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만난 옛 사업 동료로부터 최경일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자신의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만났던 대기업 회장. 그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던 냉정한 사업가. 설마 그 최경일이 아내의 첫사랑이라는 말인가? 영수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이 아내의 옛 연인이라니.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집에서 아내가 일하고 있다니.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영수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20년 전 사업 관련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고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려 노력했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경일의 회사와 관련된 계약들이 모두 막판에 무산되었다는 것, 그 시기가 자신의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더 놀라운 사실은 흥신소를 통해 조사한 결과였다. 경일이 진숙을 고용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났다. 경일은 수개월 전부터 진숙의 근황을 조사했고 그녀가 가정 부위를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영수는 경악했다. 자신의 사업 실패, 아내의 재취업, 그리고 두 사람의 재회까지 모든 것이 경일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40년 전 진숙을 놓친 한을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한 것이었다. 그날 밤 영수는 진숙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경일의 정체, 사업 실패의 진짜 원인, 그리고 흥신소 조사 결과까지. 진숙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점점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영수는 경일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경일의 회사를 찾아간 영수는 놀랍게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경일을 보았다. 박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경일의 인사는 자연스러웠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영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내 아내의 첫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소. 경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20년 전 내 사업을 망하게 한 것도 당신 짓이라는 것도 알고 있소. 영수의 추궁에 경일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맞습니다. 경일의 고백은 담담했다. 진숙을 잊을 수 없었어요. 당신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친 거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40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를 이런 식으로 이간질한 거요? 경일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진숙은 원래 제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빼앗아간 거죠. 두 남자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하지만 결국 경일이 먼저 항복했다.
알겠습니다. 진숙에게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하고 싶어요. 진숙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경일과 영수는 진숙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경일은 화려한 미래를 제시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경제적 걱정은 없을 거예요. 40년 전 우리가 꿈꿨던 그 삶을 이제라도 살아보세요. 하지만 진숙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이혼하자. 진숙의 선언은 단호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날 믿지 못하는 거야? 두 남자 모두 할 말을 잃었다. 난 이제 독립할 거야. 진숙의 선언은 단호했다. 두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겠어. 그녀는 영수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경일에게는 더 이상의 접근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6개월이 지났다. 진숙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가정부 일은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마음은 홀가분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영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아내에 대한 의심과 질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진숙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첫사랑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었다. 자신이 의심한 것은 그녀의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었다. 경일은 미국으로 떠났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진숙과의 일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였다. 떠나기 전 그는 영수에게 편지와 함께 상당한 보상금을 보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함께였다. 어느 가을날 우연히 공원에서 마주친 영수와 진숙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내는 많이 야위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다. 어떻게 지내? 영수의 질문에 진숙은 그럭저럭이야라고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아?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나? 진숙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힘들지. 하지만 자유로워. 누구의 소유물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분이야. 영수는 아내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40년간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 진수가.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의심만 했네. 당신도 피해자야. 진숙의 말은 따뜻했다. 경일 씨 때문에 사업도 망하고 힘들었을 텐데 나까지 의심해야 했으니.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박하려 했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그로부터 몇 주 후 영수는 진숙에게 제안을 했다. 다시 함께 살자는 게 아니야. 하지만 좋은 동반자로 지낼 수는 없을까? 그의 제안은 새로운 형태의 관계였다. 부부가 아닌 오랜 친구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 말이다. 진숙은 한참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겠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완전히 남남이 될 수는 없지. 두 사람은 이혼은 하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랑으로 묶인 부부는 아니지만 의리와 인연으로 연결된 동반자로서 말이다. 몇 달 후 영수는 경일의 보상금으로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소박하게 진숙도 그의 사업을 도왔다. 동업자로서 오랜 친구로서 함께 일하는 것이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니 보람이 있었다.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진숙이 어느 날 말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지 않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함께하는 게. 영수도 동감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널 이해하는 것 같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부부로서의 의무감이나 소유욕 없이 순수하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했다. 때로는 각자의 집에서 지내고 때로는 함께 일하면서도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했다. 1년이 흐른 어느 날 영수는 우연히 경일의 근황을 듣게 되었다. 미국에서 사업에 실패했고
건강도 나빠져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 남자가 이제는 홀로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불쌍하네. 진숙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추구한 대가를 치르는 거겠지. 그녀에게 경일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영수도 경일에 대한 분노가 많이 사라졌다. 원망해봐야 소용없지.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 그의 말에는 성숙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영수는 진숙의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인정했고 진숙은 영수의 의심과 질투를 이해했다. 모든 것이 인간적인 감정의 발로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2년 후 영수와 진숙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 인연은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독특한 관계를 아는 단골 손님들은 그들을 보며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곤 했다. 저희는 이혼했지만 좋은 동반자로 지내고 있어요. 호기심 어린 손님들에게 진숙은 담담하게 설명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아요. 영수도 마찬가지였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죠. 열정적인 사랑도 있지만 의리와 신뢰로 맺어진 관계도 있어요. 저희는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은 중년 부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꼭 전통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동반자로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어느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두 사람은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아? 영수가 물었다. 경일 씨와 함께했다면 지금쯤 부유하게 살고 있을 텐데. 진숙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그때 그 선택을 했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야. 그리고 진정한 내 자신을 찾지도 못했을 거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너는 어때? 진숙이 반대로 물었다. 날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아?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 깨달았으니까. 소유하려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게 사랑이라는 걸 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다. 열정적인 사랑도 소유욕도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에 바탕한 따뜻한 애정이었다. 3년 후 카페 인연은 지역의 명소가 되어 있었다. 중년 부부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상담받으러 오기도 했고 젊은 연인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우러 오기도 했다. 영수와 진숙은 그들만의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진숙이 어느 부부에게 말했다. 열정적인 첫사랑도 아름답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도 있어요. 중요한 건 상대방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죠. 영수도 덧붙였다. 의심과 질투는 사랑을 파괴해요. 진정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믿고 자유를 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 자랄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황혼기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낸 지혜로운 부부의 이야기로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 카페 벽면에는 두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결혼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나란히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주름과 흰머리가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오히려 더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생의 황혼기에도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어느 날 저녁 카페를 정리하던 진숙이 영수에게 말했다.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돌아온 길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던 과거와는 다른 의리와 인연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진다. 하지만 그 형태는 변할 수 있다. 열정에서 이해로, 소유에서 존중으로, 그리고 때로는 부부에서 동반자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 인생 이야기에 작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